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자, 이제 연합도 하고 파산관제인도 선임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파산 선고를 해야 되겠죠. 선고 요건 및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산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파산 원인 사실이 인정돼야 되죠. 파산 원인이 부존재하면 파산 신청 기각 사유라 그랬죠. 6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파산 원인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입니다. 지급정지는 지급불능으로 추정되죠. 지급불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어야 하고, 돌려막기도 그렇죠. 돌려막기 하면서 계속 빚이 증가하는 것도 지급불능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는 지급불능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자를 이번 달 못 냈다. 지급정지죠. 지급불능인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합니다. 한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신청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이건 채무 초과입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파산 선고 이전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 파산 절차의 중지 명령이 있는 때는 파산 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제4장 제1절 2에서 살펴본 파산 신청 기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파산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아니고, 파산 신청의 경위나 채무자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이 경우에도 파산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 신청 기각 사유는 총 6가지가 있다 그랬죠. 불성실, 그 다음에 남용, 그 다음에 비용 미납, 그 다음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더 이익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총 하여튼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고 기각, 파산 신청 기각 사유가 있더라도 선고를 할 수 있다. 파산 선고는 법원이 결정을 합니다. 판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문의 기재는 채무자 홍길동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이게 이제 파산 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각주에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파산 선고라는 용어를 쓰죠. 근데 절차적으로는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을 말하죠. 스타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헷갈리죠. 파산 선고는 일반적으로 파산 법률에서 판결의 선고, 민사든 형사든 선고는 이제 그 사건을 끝낼 때 선고라 그러죠. 근데 파산 선고는, 파산 절차는 스타트입니다. 개시 결정입니다. 일본 파산법에서는 국법의 파산 선고라는 용어를 파산 절차 개시 결정으로 개정했습니다. 파산 선고가 주는 부정적 어감과 낙인 효과, 외국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파산 절차 개시 결정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우리나라도 좀 개정하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 파산은 파산 선고라고 하고, 회생 절차나 개인회생 절차는 개시 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옛날에 예납금 한번 보겠습니다. 각주에 나오죠. 상한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액은 원칙적으로 지금 30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증액 요소는 부채 총액이 다액인 경우, 잔존 원금 비율이 높은 비율,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비금융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근접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경우, 채무자 및 직계 비족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파산 신청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가 다액인 경우, 파산 재단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인권 관련 소송이 존재하는 경우, 이런 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감액이 되는 경우는 생계급여,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자, 장애인 이런 게 있죠. 지급불능에 이른 시기가 파산 신청 10년 이전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예납금이 질병, 아주 고령 이런 거로 예납금이 보니까 내기가 진짜 힘들다. 그럴 때는 15만 원으로 감액하고, 아니면 도저히 내기 힘들다 그러면 소송구조를 판사가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 선고 결정에는 파산 원인이 존재가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해야 되는데, 실무상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파산 선고는 그 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 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 시점을 명확하게 파산 선고의 연월 일시까지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산 선고에 대해서 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파산 선고 효과는 일단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의 요건, 상속재산 파산은 언제 선고하고, 채무자 파산은 언제 선고하고, 파산 선고 요건과 효과,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결정을 한다는 거, 결정으로 선고한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급 불능, 지급 정지. 감사합니다.